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시장이 월요병을 좀 덜어주면 좋으련만 코스피도 지지부진하고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었던 코스닥도 오늘은 좀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종목에 쏠리는 수급 파악이 아주 재빠르게 일어나야 그래야 또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수립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 찐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아주 치열하게 수익 배틀 중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고 계신데 이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부터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종목 선정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수익률도 탄력적이고요. 그런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보실 수 있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 연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주호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DR텍 빨간불을 켜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아쉽게 처리가 됐네요. 그만큼이나 시장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진욱 멘토님이신데요. 지난주 내내 하루 빼고 계속해서 1등을 차지를 해주셨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제주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과연 이 제주 반도체와 같은 종목을 편입해 주셨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또 최종 1등까지 차지를 하셨을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이십니다. 이 합산 수익률 했을 때 대략 한 15% 정도가 나오는데 이 파란불을 켜낸 종목들이 조금 수익률을 얼마나 줄였을지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운수대통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제로투세븐은 하루 만에 2차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큰 수익률을 내줬지만 다른 종목은 조금 아쉽게 처리가 됐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역시나 애착 종목 삼형제가 큰 수익을 내줬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 넘는 수익을 내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최종 순위는 어떤 분이 1등을 가져가셨을까요? 대략 이분일 것 같은데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김진욱 멘토님이 맞았습니다. 원하는 종목에 원하는 타점이 왔을 때 정확하게 편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장,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이렇게 빨간 불빛을 반짝반짝 빛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위는 이동훈 멘토님, 그리고 3, 4, 5위는 순서대로 운수대통팀,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이주호 멘토님 순으로 차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분과 함께 하게 될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김진욱 멘토님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김진욱 멘토님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1등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지만 늘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면서 상위권에 계속해서 랭크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하단에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1등을 하는 만큼 수상 소감과 세레모니 역시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 수익 배틀 쌈장이 또 특별한 요일이죠. 지난주 1위의 멘토님을 모시는 날인데요. 자, 팍스탁의 김진욱 멘토님 나와주시죠. 모델 워킹인가요? 네, 모델입니다. 당당하게 1위 모델. 네, 1위 했으니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익 배틀 쌈장의 김진욱 멘토입니다. 저는 많은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주일 동안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률 대회를 하기 때문에 적은 종목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두 자릿수로 1등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약손실이 나면서 한 자릿수로 수익으로 마감했다는 거는 살짝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랜만에 좀 1등을 하니까 굉장히 공기가 더 좋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2주 전에는 또 2위 하셨잖아요. 네. 또 다시 1위 탈환을 하셨어요. 네네. 또 윗공기 너무 좋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또 1위를 탈환하셨는지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하나씩 비법 모아보도록 하고요. 또 워낙 어떤 종목 골라야 될까 고민이 될 때 더더욱이나 시장 대응,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더더욱 강조를 해주시는 멘토님이기 때문에 자, 과연 주간 1위의 시황 분석은 어떠할까? 또 멘토님과 함께 시장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그냥 그래도 좀 탄력적인 편이었는데 아예 흘러내리더라고요. 네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좀 가닥을 잡아주실지 포인트 궁금해요. 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제 시장을 틀을 좀 알더라도 내가 어떤 섹터를 살지, 어떤 종목을 진입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 수가 있고, 지금은 내가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틀만 알더라도 내 계좌에 빨간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증시 체크 포인트 먼저 좀 보자면은 좀 아쉬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기존에 있었던 예상치가 3.2%였어요.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원래는 올해 3월 달쯤에서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좀 제한시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비 대비해서 예상치와 부합을 했다.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부합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5일 날 미국 4분기 실질 GDP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PC 가격 지수 발표가 돼요. 지금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에 관련 지표만 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이번 달 말 끝나면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이죠. 2월 1일에 미국 기준금리 발표를 합니다. 자, 금리 동결 가능성은 당연하게도 95% 이상이겠지만 사실적으로 본다면은 아마 여기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많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자, 국내 시장만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자, 만약에 금리 동결이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또 신고가를 한 번 더 경신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직까지는 최근에 있었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마 동결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CES 2024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혹시나 이제 AI와 반도체 섹터 그리고 로봇 섹터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평균 단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라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 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분들은 저 김진욱 멘토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계좌에 빨간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기본 틀만 알아도 수익을 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덕분에 또 멘토님과 함께 시장의 틀을 꼭 잡아가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시장 큰 틀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나 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죠. 이 지수에 대해서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낮아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지표 가능성에 대해 멘토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 꽉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멘토님과 함께 시장 흐름 잡아가실 수 있고 그 흐름에 따른 종목 공략도 가능하니까요. 멘토님과 시장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역시 이렇게 또 시장의 큰 틀을 잡아주시는 주간 1위의 시각은 남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시장이 정말 힘든 구간을 지나갔는데 그 와중에도 역시 또 일단 월요일에 신중하게 한 종목 잡아주셨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 한 종목도 넣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보니까 남다른 구름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멘토님만의?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저는 잘 못 느꼈어요. 오, 정말. 오, 네, 진짜로. 정말요? 잘 못 느꼈고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을 했었다. 어떠한 섹터가 좀 올라갈 줄 좀 미리 예상을 했었고 자, 그리고 시장은 지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건강한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안 그래도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멘토님은 낙관론자도 비관론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니까요. 맞아요. 무조건 대응이죠. 네. 너무 멋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지난주 제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12% 수익이 났었고 자, 고려신용정보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약수익인데 뭐 수익이라는 좀 말씀 좀 그렇고 일단은 아직은 보유 중이었습니다. 자, 이때 고려신용정보 들어간 날이 언제였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그 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갔었던 날인데 자, 이날 같은 경우는 아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들어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생각보다 슈팅이 많이 안 나왔었던 점 좀 아쉬웠고 자, 그리고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손실이 났지만 이것도 손실에 대해서도 제가 브리핑을 좀 추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제가 네, 이제 비법을 먼저 알아볼까요? 네네. 네, 비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본인만의 기술적 분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들 알고 있는 뭐 일목균형표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뭐 후행 스팸, 뭐 선행 스팸, 뭐 기준선, 전환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자, 구름대 하나만 설정해 놓더라도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조금 더 추후에 매수를 해야 되냐 이거를 내가 판단할 수가 있고 자, 가장 어려운 건 사실은 추세입니다. 이 추세 이게 지금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항, 세 번째로는 지지 이 세 가지를 뭘로 볼 수 있다? 이 구름대 하나로 볼 수가 있다. 자, 이 구름대 중에서도 큰 구름이 있고 자,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된다면 HTS에 자, 작은 구름 하나만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 김진욱 멘토만의 비법으로 인해서 큰 구름까지 같이 설정을 해놓는다면 시너지를 훨씬 더 크게 좀 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 구름대를 이용한 매매 기법을 간단하게 좀 예시를 좀 보자고 한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름대 매매 기법을 보자면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쪽이 지금 큰 구름이에요. 써져 있죠.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구름이 얇죠. 이게 바로 작은 구름입니다. 자,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작은 구름 하나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이 큰 구름이랑 작은 구름 같은 경우는 저 김진욱 멘토만의 기법이다 라고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추세는 어떻게 보고 지지는 어떻게 보고 저항은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한다고 보면은 자, 캔들이 지금 큰 구름과 작은 구름 밑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캔들이 이 작은 구름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건 저항이 됩니다. 자, 돌파를 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 바로 밑으로 하방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캔들이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작은 구름에 또 마찬가지로 또 저항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작은 구름 돌파를 했지만 결국엔 또 어디서 걸려요?
큰 구름에 걸립니다. 자, 결국에는 캔들이 작은 구름, 큰 구름 다 돌파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 한 번 빠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자,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나서 큰 구름과 작은 구름을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안착했을 때, 자, 안착했을 때 뭐가 되죠? 이제는 지지가 되죠.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매수한 이후에 보면은 이때 보면 큰 구름이 어떻게 됐죠? 밑에 있고 작은 구름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한 시점에서는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죠. 자, 그리고 나서 슈팅 한번 나온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됐죠? 캔들이 지지받고 슈팅, 또 지지받고 슈팅, 지지받고 슈팅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 이건 뭐냐?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구름대 매매 기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종목을 들어갔는지 대해서도 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하락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될 타점은 언제냐면은 구름대가 큰 구름이 밑에 있고 작은 구름이 위에 있는데 이제는 바뀌죠. 자, 언제 바뀌냐? 큰 구름이 위에 있고 작은 구름이 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는 저항을 맞고 빠지고 저항을 맞고 빠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익절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청산을 하면서 큰 수익을 챙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제가 제주반도체와 그다음에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 들어간 거고, 자, 우유제약 같은 경우는 단타 쳤던 종목인데, 이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자, 이 종목 사실은 신고가를 돌파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 앵커님이 저한테 이 종목 들어가도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높은데 또 네, 들어가도 높은데. 돼요? 처음 질문 드렸을 때는 안 되죠. 안 된다라고 하셨었어요. 했었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또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올리는 경우보다 아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메이저 올리는, 수급이. 그렇죠, 메이저 수급이라 그러죠. 전문 용어를 쓰시네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보통 메이저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주반도체를 들어갔을 때 구름대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했다는 거. 그럼 멘토님은 이 매매 시그널을 확인할 때 꼭 큰 구름이 확인돼야 매매를 하시나요? 그게 꼭 매도든 매수든? 그렇죠. 만약에 내가 A라는 종목을 살 건데 만약에 큰 구름이 만약에 위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 브리핑을 좀 드리자면 제주반도체 일단은 뭐 재료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재료는 다 알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당연히 아시고, 그러면 신고가에서 왜 제주반도체를 매수를 해서 12%의 수익이 났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답은 바로 차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구름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 구름이 상승 추세 때는 밑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작은 구름이 자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진입했을 때 매수가가 얼마냐면 18,660원이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제주반도체가 상승 추세가 크게 나오기 전에 캔들이 작은 구름 맞고 지지받고, 자, 슈팅, 또 조정이 왔었을 때 작은 구름 지지받고 슈팅, 작은 구름, 그 다음에 작은 구름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캔들이 구름을 맞고 지지를 받고 계속 나온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캔들이 이 17,3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게 어디냐면 바로 작은 구름 이 지지대 라인이죠. 그래서 손절가가 얼마냐면 17,300원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만약에 이렇게 무너진다면 캔들이 큰 구름 12,500원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7,300원을 잡았고 매수가는 18,660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다. 왜?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제주반도체를 보자고 한다면 18,600원에 매수를 해서 저희가 매수했던 시점이 어디죠? 바로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에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가가 21,000원이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할 거라 예상을 했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직전 고점 부근에서는 익절을 챙기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상승 이후에 눌렸죠. 자, 눌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캔들이 작은 구름을 깨버렸습니다.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저항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깨지고 나서 올라오더라도 작은 구름에 저항이 맞을 가능성이 높고, 자, 그리고 나서 눌린다고 한다면은 이 큰 구름 라인에서 지지를 받다가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2,500까지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익절을 하고 약 한 12% 정도 수익을 챙겼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 일봉입니다. 자, 일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일봉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자, 이날 같은 경우가 이제 도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캔들이 5일선에 닿기 전에 매수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 5일선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11선도 무너진 모습입니다. 오늘자 살짝 상승했었던 모습은 있었지만, 자, 결국에는 구름대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한 번 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고려신용정보는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사실은 재료로 들어간 거예요. 재료. 자, 뭐냐면은 이제 그날 저희가 이제 고려신용정보 들어갔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날 이제 발표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물가지수가 나오기 전에 아마 예상치보다 상회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고려신용정보를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 슈팅이 크게 안 나왔었고요. 자, 요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구름대에 대해서 현재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름대가 이제 지지를 받고 나서 상승한 이후에, 자, 그리고 나서 큰 구름이 단 한 번도 캔들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쵸? 큰 구름이 지금 밑에 있죠. 큰 구름이 지금 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 상승 파동 이후에 횡보를 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큰 구름 9,840원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한번 조정이 오더라도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신용모는 아직까지 보여주긴 한 종목이고 이건 일봉입니다. 자, 매수가는 9,900원에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목표가가 이제 거의 한 11,00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름대를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 저항대 1,300원 라인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이제 유유제약인데 뭐 재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타, 그러니까 거의 초단타 종목으로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걸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냐면, 자, 일단은 1분봉입니다. 자, 1분봉인데 자, 중요한 거는 구름대도 있겠지만 손절가를 좀 잘 잡아야 돼요. 손절가가 얼마였냐면 기존에 5,800원이었어요. 자, 이거 1분봉입니다. 구름대 같은 경우는 보통 30분봉에서 많이 쓰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초단타로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1분봉을 좀 많이 활용했었고요. 자, 저희가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약 한 6,000원 정도가 돼요. 상승 이후에 지지 받았던 자리인데, 자, 결국에는 한 번 더 파동 나오고 나서 지지를 못 받고 깬 모습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지막 지지가 어디였냐면 여기 5,800원이었다는 거죠. 자, 이 5,800원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과감히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었고, 자, 5,800원 한번 지켜줬지만 결국에는 한번 다음 차트를 보게 되면 이 5,800원이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빠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초단타로 진입을 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익 배틀 쌈장 같은 경우는 많은 멘토들께서 지정가, 매수가, 매도가를 드리지만 손절가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그냥 5,800원 손절가를 잡지 않고 그냥 버텼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희망 고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웅 멘토님만의 이 구름대 기법 정말 어마어마한 기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 반도체만 해도 정말 달리는 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구름대 기법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자, 그리고 또 고려신용정보 그리고 또 유유제약까지 전문가 멘토님께서 또 봐주신 종목들 모두 다 멘토님만의 구름대 기법으로 또 판단을 해주셨는데,
장중에 이런 기법들 모두 함께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 통해 들어오셔서 장중에 또 내가 급등하는 종목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구름대 기법, 작은 구름 아니라 큰 구름으로 또 멘토님과 함께 이 종목도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시황도 짚어봤고요. 또 종목도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 주간 1위, 어떻게 또 주간 1위를 멘토님은 지난주 시장이 쉬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쉽게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었는지 정말 또 확실하게 기법을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주 시장도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까 이제 더 중요한 시간 마련이 돼 있는데요. 그 전에 상황실 먼저 연결하고 가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은 단순히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 모두 다 나눠드리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장중 전략, 변경까지도 모두 다 무료 노란톡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로 쉽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제시 종목 만나볼 차례가 됐죠. 지난주 1등 하셨던 김진욱 멘토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제주반도체가 있었다면 오늘은 단 하루 만에 에이스테크를 또 찾아냈습니다. 상한가에도 직행을 한 종목인데 사실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올 때면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라면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무려 15% 가까운 수익률을 하루 만에 낼 수 있습니다. HMM은 지금 약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 김진욱 멘토님이 괜히 또 편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1텍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쪽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신 만큼 편입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지만 내일은 확실한 빨간불을 켜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팀인데요. 대한해운은 조금 아쉬운 결과로 매도 완료가 됐지만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주도주이죠. 이 로봇 쪽 발빠르게 로보스타 편입을 해주셔서 1% 넘는 수익 내면서 보유 중이네요. 자, 다음 분 양진형 멘토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애착 종목 삼형제 편입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키광장으로 또다시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1% 넘는 수익 내면서 지금 현재 목표가 터치 후에 보유 중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HMM 같이 편입을 해주셨는데 2%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잠시 스쳐가는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게 바로 보유 중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1등은 또 어떤 분이 차지를 하셨을까요? 또 짐작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짐작이 맞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김진욱 멘토님이 5일 연속으로 해서 지금 1등 자리 굳건하게 지켜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과 격차 아주 상당하게 나고 있습니다. 김진욱 멘토님 정말 원하는 종목에 원하는 타점 정확히 왔을 때 잘 잡아주고 계시고요. 급등하는 급등주의 타점까지도 너무 잘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세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라도록 할게요. 자, 2, 3, 4, 5위는요.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 이동훈 멘토님, 이주호 멘토님, 운수대통팀 순으로 차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순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김진욱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주를 위한 전략 톡톡히 세워봐야 합니다. 화수목금 또 이번 주 거래일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만큼 한 주의 시작이죠. 아,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멘토님, 네. 윗공기를 정말 아주 제대로 만끽하고 계신데요. 요즘에 그 독감 바이러스가 굉장히 어. 유행이었는데 코가 뻥 뚫리는. 아, 호흡기를 위해서 네. 아, 너무 좋은데요. 또 이렇게 김진욱 멘토님이 아주 또 분발해주고 계시니까 저도 괜히 뿌듯합니다. 에이스테크 또 HMM까지 또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주셨는지 한번 또 비법을 낱낱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부터 보죠. 기분 좋게. 일단은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네네.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세요. 네네. 네. 당연히 사과 받겠습니다. 약간 부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5G랑 6G 통신 관련주에 굉장히 제가 방송이 끝나고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크게 데이셨어요? 라고 제가 그렇지 여쭤봤잖아요. 않다. 네.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자꾸 제가 주식 순환매 사이클이라고 재료 터지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저는 우리 멘토 김진우 멘토님이 워낙 이슈보다 빠르게 종목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5G가 워낙 아픈 손가락이라는 게 제 피부에 와닿아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또 이 5G를 신규 전략으로 잡아주셨을 때 엥 했거든요. 맞아요. 와, 근데 바로 다음 날에 맞습니다. 삼성전자발 이슈가 또 터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구름대가 이제 한번 돌릴 가능성이 높다. 아마 한번 상승 파동 나오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주식은 저렴하게 사서 이제 최대한 적정 주가나 비싸게 팔수록 내 수익이 극대화 되고 대신에 손절가가 타이트한 대신 손절가가 적은 대신 익절가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개인분들은 반대잖아요. 네. 익절은 작고 그쵸. 손절은 그냥 무한으로 계속 버티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에이스테크도 좀 간단히 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네. 그날은 그 김민우 씨 KMW 네네. 잡아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에이스테크에서 더 눈에 띈 요소가 있었을까요? 그게 이게 좀 궁금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KMW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때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왔어요 일단. 저는 11,300원을 보고 있었는데 다음날 그냥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따라가지 않았고. 일단 저점에서 잡아주시는 걸 또 선호하시니까. 그렇죠. 단 한 호가라도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가격이 11,300원이었는데 바로 날아가서 따라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가더라고요. 에이스테크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다. 그렇죠. 에이스테크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제 5G, 6G 이제 통신 반갑죠. 관련주가 한번 올라왔어요. 이제 주식 사이클이고 순환매인 거는 당연히 아실 건데, 자 재료가 나왔었던 거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이제 이종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이었죠. 이제 6G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죠. 이 기술의 준용성을 계속 강조했었고, 근데 사실은 6G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의 발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슈긴 해요. 근데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시간 수급을 확인했었고, 그리고 이제 매집이 계속 들어오는 걸 포착했었어요. 그럴 때 매집이 들어왔었고 이미 매집 들어오는 걸 포착했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였을 때 이제 우리가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크게 슈팅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 에이스테크 일단 5G라는 키워드를 가진 종목인데 또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욱 멘토님 정말 신뢰하고 참 좋아하는 멘토님이에요. 네네네. 또 그만큼 이슈보다 발빠르게 이렇게 5G 관련주를 잡아주셨다는 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그런 종목들 함께 또 발빠르게 노란톡방 안에서는 전략도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도 챙겨드립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들어오셔서 또 장중 전략을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에이스테크 차트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에이스테크 좀 구름대랑 좀 같이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5G, 6G 관련주가 지금 현재는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현재 캔들이 고점을 찍고 나서 캔들이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저항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제 구름대가 되겠죠. 이 구름대, 캔들이 구름대 갖고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내려가고 있죠. 자, 내려가고 있으면서 한 번 반등이 왔지만 결국엔 또 큰 구름대에 저항을 맞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이제 주워 담아야 되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구름대가 상승 추세를 전환할 때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캔들을 쭉 갔었을 때 언제 돌리냐라고 우리가 좀 보자면 계속하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좀 봤었을 때 슈팅이 한번 나왔었지만 아직까지도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때죠, 바로. 언제냐면은 바로 이때 캔들이 이제 구름대 밑에 있지만 결국엔 한번 슈팅이 나왔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캔들이 구름대로 다시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이 구름대 라인을 깨지 않는 이 모습이었고, 자, 그럼 이제 현재 추세를 보게 된다면은 이런 모습이 추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크게 한번 보자면, 자, 슈팅 한번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지지받은 모습이 바로 구름대에서 한번 지지받고 슈팅이 나왔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이 왔지만 아직 이 구름대 밑으로는 깨진 않았었고, 그리고 나서 자, 큰 파동이 나왔었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될 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음지에서 이제 양지로 나왔다. 이제는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조정하면 받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 30분봉상 그렇게 나와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종목을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큰 구름이 2,100원 정도가 돼요. 2,1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 조정 시에는 더 좀 모아가고 매수를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그쵸. 괜찮을까요?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종목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바닥에 잡는 걸 좋아해요. 바닥은 아니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바닥은 기존에 이제 한 1,900원, 1,8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또 제가 발굴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에이스테크 역시나 또 멘토님만의 구름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 구름의 상승세도 확인이 됐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구름대 몰이를 또 함께 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 이 종목을 잡아갈 수 있었다는 점, 이 부분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같이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HMM인데요. 이렇게 좀 지수를 견인할 만한 그런 뭐 좀 주도력 있는 섹터가 움직이지 못할 때 이런 좀 해운주나 에너지 관련주 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에너지주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근데 이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은 좀 많이 움직이는데 HMM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HMM이 그 크게 움직였지 않았던 것 같은 경우 이제 그 할인그룹에서 인수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미 큰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그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해운에 대해서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가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홍해 이쪽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아직 재료가 소멸됐다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계속 좀 이슈가 터지고 있잖아요. 요 기반한다고 봤을 때 해운주랑 에너지주 중에 상승 여력 어디가 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죄송하지만 시장이 조정이 오면 둘 다 날아갑니다. 둘 다? 네. 근데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미증시가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신고가를 한 번 더 경신한다고 하면 국내 증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에너지나 이쪽 관련주보다는 아마 반도체 섹터나 AI 섹터나 이쪽 섹터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네요. 결론은 계속 대응하자. 말씀해 주신 대로. 왜냐하면 주식에 대해서 100%는 없고 무조건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항상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렇기 때문에 주간 1위를 또 안정적으로 챙겨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1위 자리에 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의 영역 안에서 전략을 챙길 필요가 있겠다. 또 말씀을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HMM 또 차트도 봐야죠, 멘토님. 네, HMM 차트 좀 보게 되면은 자, 일봉입니다. 일봉상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 그다음에 시간 조정, 큰 상승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온 모습인데 지금 캔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18,000원도 무너지지 않았고 21,500원이 가장 큰 현재 저항이라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이 21,500원에 대해서 꼬리를 달고 지속적으로 저항 먹고 빠진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21,500원 돌파시는 바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적으로 이렇게 아마 시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매물대를 소화하면 아마 직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름대를 좀 설명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 30분 봉인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횡보치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딜 봐야 되냐면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구름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아직 크게 양운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현재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 횡보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구름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굵직굵직하지가 않고 얇기 때문에 이 말은 긍정적으로 해설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얇기 때문에 그만큼의 저항이 약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얇으면 그러면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돌파를 하면 구름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운이 커지면서 추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HMM 관련해서 코멘트를 주셨는데 자, 그럼 이번 주에 신규 전략은 또 어떻게 챙겨주실지 궁금합니다. 또 이 멘토님이 금요일 장까지도 어떤 전략을 어떻게 챙겨주실지 그래서 또 어떤 수익을 쌓아주실지 정말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그만큼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도 함께 챙겨가셔야 되니까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멘토님 어떤 전략 가져오셨을까요? 전략이요. 네. 저는 사실은 전략은 실시간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어떤 종목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요. 자, 일단 종목은 엔시스라는 종목이고 섹터는 2차전지 장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멘토님 저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은 섹터를 보기 전에 맞아. 가장 먼저 시장을 보고 맞아. 그리고 차트를 보고 그리고 재료를 보고 섹터를 나중에 봐요. 맞습니다. 네. 저희 멘토님은 제가 또 강조를 드리지만 이슈보다 발빠르게 종목을 잡아주실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 봐주시고 차트를 또 위주로 그게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네. 봐주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목, 어떤 섹터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은 네. 섹터가 만약에 올라가면 당연히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섹터가 안 올라가더라도 섹터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지 않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인해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섹터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래도 가지고 왔었던 어떤 게 종목인지 네. 살짝은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지금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2차전지 장비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명은 엔시스입니다. 자, 엔시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재료를 좀 따지자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엑스레이 소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2대 주주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보면은 이제 2차전지 검사 장비를 제조하면서 이 엑스레이까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130억 규모의 2차전지 공정 설비를 공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해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엔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네, 왜냐하면 종목이 굉장히 2,300개가 넘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소재 장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도 엔시스가 사실은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는데 왜 갖고 왔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멘토님이 왜냐하면 가져오신 데는. 저렴하게 사서 우린 적정 주가에만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수급까지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가격적인 메리트 챙겨갈 수 있다는 점. 또 저희 멘토님은 저점에서 또 이 종목을 또 공략하기를 워낙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 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그 전략을 더 든든히 추후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세세한 가격 밴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자, 한번 좀 볼까? 제가 일단은 뭐 PPT로 가져온 자료도 있겠지만 그 실시간 차트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일단 일봉인데 한번 월봉을 한번 좀 보면은 고가가 44,100원이거든요. 지금 만 원 초반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주봉만 보더라도 빠져 있고 일봉만 보더라도 그냥 계속 지속적인 하락이죠. 고점 만들고 나서 이제 싼 거죠. 만들고 나서 그냥 계속 하락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된 종목을 왜 사야 돼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거래량도 사실은 뭐 크게 없습니다. 이 종목을 왜 사야 돼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구름대 자리가 확인됐나요?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구름대를 많이 활용할 때는 보통 30분봉을 많이 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얘가 작은 구름, 얘가 큰 구름입니다. 자, 보면은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상승이 한번 나왔고, 기존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횡보를 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구름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됐죠. 돌파를 하면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승하고 나서 한번 조정이 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구름대는 결국에는 깼지만 아직 이 큰 구름대인 이 매물대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빠지더라도 큰 구름대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올라가더라도 작은 구름대에 바로 이 부분에서 한번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도 약 한 5% 이상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손절가 짧게 타이트하게 작게 가져간다면 그래도 빨간불 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가격적인 메리트 챙겨갈 수 있고 또 수급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또 포인트로 일단 잡아주셨고요. 무엇보다 구름대 말씀을 계속해주고 계십니다. 김진욱 멘토님만의 기법이죠. 구름대를 또 구름대 기법이 큰 구름 시그널이 또 스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점 또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저점에서 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부분, 또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역시나 또 여러분들 공략하시기에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엔시스 이번 주 어떻게 또 신규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또 추후 전략 세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죠.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링크 통해 들어오셨을 때 또 장중 전략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멘토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계속 시장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 시장 흐름에 맞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만큼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멘토님. 네. 이제 한 주가 많이 남았어요. 하루 지났어요. 하루밖에 안 지났네요. 그쵸?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네. 지금 1위 지키셔야죠. 어떤 전략? 큰 전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전략은 이제 그 시장 대응하면서 바닥에서 잡는 종목들을 잘 발굴해야죠. 역시 이번 주도 그러면 좀 계속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한 장 막판쯤에 주 후반쯤에 종목을 좀 편입하실 생각이실까요?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아마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부터는 아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아마 흐름을 이어갈지 지켜보면서 아마 수요일 날부터는 아마 제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정말 시장 흐름 맞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이 톡톡한 전략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